3. 순서 정하기. 백만장자를 가는 부청철 지도 만들기.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방송국 프로듀서가 두 번째 방영본을 찍자고 했다. 레너드 가족이 앞으로 평생도록 부를 즐기도록 계획을 써주는 내용이 될 터였다. 그러나 프로듀서는 메리가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메리가 직장에 잘 때보다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채도 청산하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하고 마이크도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프로듀서는 나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롤을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은 6달만 찍는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다음에 동안 모든 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할 생각이에요. 레너드 가족의 현 상황과 최종 목표를 이해하고 우리는 수입을 늘릴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자산 소득과 사업으로 최대한 소득 기회를 많게 하는 일이었다. 부창출 계획의 다음 단계는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기다. 이를 해내려면 올바른 순서에 따라서 적절한 기본 요소를 쌓아 올려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 요소를 쌓아 올리는 순서는 각자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신도 자신에게 맞는 순서를 고달게 될 텐데 예를 들자면 아래에서 강조된 부분 같은 식이 되겠다. 레너드 가족의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상황 분석을 하고 재정상태 요약, 자유의 날, 자산 배분에서 현금 창출은, 그래서 법인이 예측하기, 부채관리, 부창출 계좌, 팀워크 플러스 사고방식 조정, 리더십. 레너드 가족의 부창출 계획은 레너드 가족뿐만 아니라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밟는 사람 모두가 처음으로 따라야 할 기본 요소는 상황 분석이다. 상황 분석을 하면은 당신은 현 위치와 가려고 하는 곳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간격이 얼마 안 되겠지만 대다수는 비전이 크고 원대함으로 간격도 그만큼 넓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겠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 간격은 열망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사실 열망에 불을 지피는 필수 요소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이다. 상황 분석에서 우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자라는 배경이나 돈에 관한 생각이 어떤지, 또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따위는 무시하는다. 우리는 즉각 부지런히 행동하여 상황을 바꾸고 앞으로 나가라고 부추긴다. 결과를 보고 나면은 저절로 믿게 된다. 레너드 가족에게 두 번째 기본 요소인 재정 상태 요약에 기록할 내용은 없어진 봉급, 신용카드 대금, 아이들 대학 등록금 부족 등이 되겠다. 자신의 재정 상태 요약을 기록하고 나면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보다도 재정에 대해서 훨씬 많이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재정 선언문을 만들고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 특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레너드 가족의 세 번째 기본 요소는 자유의 날이다. 1년 후의 목표는 메리의 봉급을 대체할 정도의 자산 소득을 창출하고 사업에 굴러가게 하고 부채를 없애며 대학 등록금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다. 좋은 목표는 흥미와 동기를 유지할 정도의 긴장감이 뒤따르지만 지나치게 어려워 보이면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당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모델은 경력 가꾸기, 가정 만들기, 집 마련,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였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의 나이와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을 버리고 대신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을 그린다. 이로써 레너드 가족의 토대가 될 기본 요소들이 이제 마련이 되었다.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자유의 날. 다음 단계는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자산 배분에서 시작했다. 나는 메리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고 안심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자면 놀고 있는 자산을 깨워서 일하게 만들어야 할 터였다. 전통적인 재정 계획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일할 때 소득의 80%가 계속 들어오게 보장해 주는 식이다. 나는 이것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소득을 제한하여 더 부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나이에 무관하게 부를 창출하고 싶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많이 벌고 싶다.
부창출 사이클에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 이를테면 주식, 공채, 뮤추얼 펀드 등을 뛰어넘는 가속도가 필요하다. 폭넓은 방식으로 자산을 직접 투자해야 하는데 모든 산업이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지수적이고 능동적인 현금 흐름을 늘리고 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 물론 그러려면 능숙한 전문가와 현장 파트너와 팀을 쌓아야 한다. 자산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자산을 직접 배분할 수는 없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련한 부창출팀은 부자들이 늘 향유했던 똑같은 정보와 레버리지와 위험 감소 방안을 보통 사람에게 제공해 준다. 맡기고 기도하다가 가난 속으로. 전통적으로 재정 3당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돈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들의 명령을 받는 데 만족하는 듯하다. 나는 이를 맡기고 기도하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위험한 일이 없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힘겹게 번 돈을 금융기관에서 맡기고 돈이 불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보기에 딱하다. 나는 운에 맡기는 방법은 무엇이든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건 마치 갓난 아기를 남에게 맡기고서 18살이 되었을 때 대처자 오면서 아기가 잘 자랐기를 바라는 상황과 같아. 직접 투자와 직접 자산 배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금전규칙 각자의 비전에 따라서 재정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면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뭔지를 알게 된다. 자신의 전략에 맞는 투자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라면 어디나 투자할 수 있다. 보통 나는 자산 배분에는 자본 집약적인 자산, 가령 부동산 따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자산의 경우에 감가상각이라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현금 흐름과 가치 상승이라는 보너스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내 투자처는 늘 부동산, 기름과 가스, 기타 자본 집약적인 사업들이 다수 들어있다. 이런 투자에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모두 경험해 본 멘토가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러려면 적절한 자산을 다루는 적절한 사람과 연결해줄 현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담 너머에서 들여다보는 이 투자자들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성공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학습 곡선을 빠르게 끌어올리게 해 이끌어줄 전문가 팀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창출 사이클은 광범위한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는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귀중한 생명을 맡긴 채 뒷범퍼에 매달리는 경우의 차이와 같다. 부창출 사이클이 움직이게 하는 위해서 레너드 가족은 목표에 맞는 직접 투자를 해야 했다. 투자에는 대개 두 가지 있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소득 투자와 순가치를 만드는 성장 투자가 있다. 메리가 일자리를 했기에 레너드 가족에게는 현금 흐름이 필요했다. 메리의 소득을 되찾으려면 레너드 가족의 자산 일부, 그러니까 주택, 승가치와 뮤추얼 펀드 등을 현금 발생 자산으로 바꿔야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이크와 메리에게는 자산이 39만 9,500달러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내어서 10만 달러를 만든다. 개인연금 계좌에 있는 3만 달러를 위해서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연금 계좌로 옮긴다. 아이들을 위해서 든 뮤추얼 펀드 1만 6천 달러를 대학 등록금 준비에 더 유리한 곳으로 옮긴다. 메리 할머니가 준 주식 2천 달러를 다른 곳에 활용한다. 이 방법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더하니 14만 8천 달러를 새로운 소득 발생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할 길이 생겼다. 우리 부창출팀과 나는 마이크와 메리가 몇 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하도록 도와주었다. 1년 후 자유의 날, 메리가 새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메리 봉급을 대체할 자산소득, 대학 등록금 계획 적용, 부채 정리 계획, 이윤이 나는 사업, 현금 유입에서 부동산에서 2,000달러, 부동산에서 300달러, 어음에서 달러, 현금 유입, 부동산, 가격 상승 1년째, 또 2년째, 달러가 자산은 6만 달러를 현금 발생 10군데 투자, 16,000달러를 현금 발생 임대사업 2군데 투자, 32,000 달러를 이윤 12% 약속 어음에 투자, 4만 달러를 시세가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 이렇게 재정상태 요약을 하면은 자산부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메리의 월 수입 2,000달러보다
많은 자산 수입 2,600달러를 만들었다. 게다가 일단 법인을 만들고 나니 자산을 사들일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자 마이크와 메리는 현금을 훨씬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자산을 운영한 데서 발생한 이익이었다. 아직 현금 창출원은 만들기도 전이었다.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만들기. 사람들은 대개 미천정의 미천이니 거기서 융자를 끌어다 쓰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수익률이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뿐이다. 주택 융자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돈 많은 은행들이 하는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하게 되는 셈이다. 당신의 돈으로 돈을 버는데 당신보다 책임자는 없다. 순자산을 현금으로. 지금 당신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어떻게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가 라는 점이라. 주택에서 자산을 위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더 높은 감정가로 융자를 받으면 된다. 양쪽 다 장단점이다. 전자는 부채가 늘어나고 후자는 월 상환금이 늘어난다.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고 잠재는 자산을 일깨워서 얻는 혜택은 어떤 성가신 자고의 노고보다도 훨씬 크다. 견실하고 성과가 나오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위험은 커지지 않는다. 현금 흐름 발생 자산은 매월 현금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은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저렴하면서도 믿을 만한 임차인이 꾸준히 들어오는 물건일 때가 대부분이다. 레너드 가족의 경우에 10곳에 각기 6,000달러를 투자했다. 이 6,000달러로 가격이 45,000달러 나가는 집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다운 페이먼트 4,500달러와 거래 마감 비용 1,500달러를 지급했다.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695달러였다. PITI, 원금, 이자, 세금, 보험에 융자받은 회전 대출 상환금 및 관리 비용이 합계 495달러, 나머지 200달러가 월 현금 소득이었다. 약속은 우리 부 사업자금을 빌려준다. 설계에서 이는 빌리는 이에게 편리한 자금원이 되고 빌려주는 이에게는 건전한 이윤을 제공한다. 당연히 빌리는 이는 완전 공개에 동의하고 빌려주는 이는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가 있고 양쪽 모두 거래와 관련하여 노련한 법률과 세금 자문이 있어야 한다. 시세가 오르는 자산. 우리 몸에서는 실수요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세 변동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과다하게 시세가 오른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지역은 이자율 상승으로 시장이 둔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역전되어서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아지고 집 시세가 올라가지 않고 도리어 떨어질 수도 있다. 전략과 시장을 잘 선택하려면 시장 변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까지 방식은 부창출 사이클이 요구하는 비전통적인 직접 투자 방식이다. 재무 상담자들은 주택담보로 융자를 내면 위험하다고 소리실지 모른다. 사람들 대다수는 자산을 부채에 정리해 쓰지만 자산을 자산 증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는 남에게 기도하기보다 능동적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쪽이 훨씬 덜 위험하다고 믿는다. 몇몇 다우존스 사업주의 변덕으로 시장이 변동하는 일도 없을 테고 자산의 부실 운영을 걱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좋고 나쁜 자산을 뒤범벅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일도 없다. 당신의 돈과 현장, 파트너, 팀,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팀워크와 사전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연구. 반드시 투자자는 자기 투자에 완전히 개입해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수동적인 태도는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 대다수는 특히 풀타임으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부창출에 투입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팀 방식만이 진정 효과적인 부창출 방법이다. 경험하는 백만장자와 현재감하는 성장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레너드 가족 이야기로 들어가자. 우리는 레너드 가족에게 몇 분 만에 제시한 전략에는 매일의 직장을 대체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수동적인 1년 전 소득은 32,000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부를 만들어내고 이는 현금 창출원을 삼아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창출 사이클의 가속을 더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스스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금세 사업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상황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개인 교수 사업을 시작한다면 즉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나 곧 원치 않는다고 해도 기업 정신을 배우고는 사람, 그렇지. 부를 쌓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줄 아는 사업이어야 한다. 기술이 곧 돈이다. 기술. 어떤 기술을 가지느냐. 기술이 곧 돈이다. 기업 활동의 이날에서 유일하고 가장 큰 부창출론이고 당신은 자기 사업체를 세우면서 현금을 늘리고 많이 보유할 수 있다. 나는 레너드 가정에게 현금 창출을 만들고 조언했다. 사업체가 설립되어서 제대로 돌아가기는 몇 개월 걸릴 수 있지만 마케팅은 즉시 시작해야 된다. 나는 의뢰인들이 120을 목표를 세워서 구매자를 찾고 현금을 만들어내도록 돌진하게 만들려고 한다. 레너드 가족의 현금 창출로는 내가 보기에 모래처였다. 내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저도 예전에 하던 그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싶어요. 메리 말했다.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람의 투자 관리를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방법이에요. 백만장자가 될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써요? 저는 마이크와 메리의 의견에 반박했다. 겁이 나서겠죠.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 이유는 이해라도 가는 거냐? 그들은 겁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상상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는 와중에 실수도 여리저리 저질렀다. 투자에 실패하고 선택을 하면서 돈을 잃은 적도 있다. 대다수의 부족이 그렇다. 그 역시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결국은 나는 투자를 잘하고 선택을 잘하게 되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 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날마다 안전지대가 넓어졌다. 내 멘토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 연간 수입이 월 수입이 될 때 그때가 부설계가 제대로 시작될 때라고 했다. 행동에서 얻는 경험으로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이 버는 법을 배우고 번 돈을 유지하게 하려고 나는 의뢰인에게 법인을 세우러 간다. 법인을 세우라. 조합을 세운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래서 돈다운 돈을 벌고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으려고 요구한다. 그런 뒤에 더 크고 흥미진진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회사 설립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만장자는 밤에 집에 가서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청구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 부설계팀과 나는 레너드 가족과 함께 앉아 사업 방침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짜서 사업체를 만들어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 레너드 가족의 현금 충전은 잠재적으로 매월 $5,000 이상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합력해서 트러스트 일반 법인 유한 책임조합 미국 세법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단체에 보유된 자산은 개인 소유 자산과 다르게 취급이 된다. 현금을 많이 보유할 때가 많다. 오히려 그러므로 단체는 자산을 활용해서도 많은 현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나 월급 챙겨야 한다고 배운다. 부자들 가운데 직원인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아는 부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법인을 만들어 법에서 인정하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았다. 직장이 있거나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부창출을 위한 최적의 세무 전략을 선택하지 못하는 까닭은 없다. 범인은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힘겹게 번 돈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이다. 부창출 사이클이라는 주변을 정리한다. 생활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므로써 그래서 법인이 있으면 회사 조합 트러스트를 세워서 돈이 걸어 들어오게 나가게 할 수가 있다. 부동산을 위한 유한 책임 회사 아이들을 유한 책임 회사로 이 각각의 사업체를 세우는 데 드는 돈 비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까지 합하여 대개 $600면 되고
이는 매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다음 기본 요소인 예측하기 계좌를 도포를 만들어서 세무 전략을 짜준다. 고용 지출 정해야 할 테지만 이 처리 작업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다음에 기본 요소인 부채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가져온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을 따라서 신용카드 빚을 없애려겠다. 바로 아래에서 다룰 2단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현금 정리론 법인 예측하기, 부채 관리, 부창출. 나쁜 부채는 부설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나쁜 부채를 없애는 일은 부창출 사이클에서 필수 기본 요소이다. 신용카드 빚을 져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내고 있다면 투자에 더 많이 버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하는 셈이다. 복리 이자는 계약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빚을 진 사람이라면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하지만 이자는 복리로 쌓이고 또 쌓이기도 전에 쓰거나 투자하기 전에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돈을 훔치는 일과 다름이 없다. 지출을 미루면 돈이 모인다. 사람들 대다수는 번 돈을 써버리면서 부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행동, 그 부창출 계좌 개설은 엎드리고 있다. 부창출 계좌란 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특수 이율 이자로 거기서 우리를 빼내어 더 큰 이윤을 올릴 만한 기회,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저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요즘처럼 3% 가까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있으므로 부창출 계좌에 쌓인 돈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입한다. 소득자산. 혼자서 자주성장한 백만자는 없다. 혼자서 사업을 성 부창출 사이클에 가보면 언급한 기본 요소에도 반드시 세 가지 핵심, 팀워크, 리더십, 그리고 사고방식 조정. 그렇군요. 팀이 성공하는 데는 능숙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해주는 만능 보결 선수도 영입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요. 400달러 해보면 그런 변형은 안 통한다. 400달러가 너무 많다고 450 200달러나 100달러로 시도해봐라. 그 돈을 채워도 넘치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말한다. 시간이 없다면 팀을 만드세요. 부창출 사이클이 직접 투자에 의지하므로 좋은 팀 구성은 반을 팀의 가담식이 최고의 사람들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수세기 동안 부자들은 돈을 벌려면 돌이 필요하고 더 많으면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부를 나누는 편이 현명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결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발전하도록 돕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레오나르도 가족은 분명 바꿔야 할 사고방식이 많았다. 심리적으로 나 역시 심리학을 매우 좋아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충분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듣다 보면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자유하게 되는 점을 알았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당신의 과거에서 움츠러낸 믿음들을 바꿔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했다. 당신 손으로 당신이 해내야 한다. 긍정적인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고 난 뒤에야 심리적인 측면으로 뛰어들 것이다. 의뢰인들이 내게 코치를 받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방식을 부자들은 부창출 계획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다. 부자 그대로 부를 리드해낸다. 당신은 부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의 일부는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